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도에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상하이에 수립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의 간섭과 침략으로 대한제국의 땅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도 없고요. 수립하더라도 일본의 탄압이 계속되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운 상하이로 장소를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서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도 외교활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휘합니다. 또한 독립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 정도 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무력으로 일제의 저항의 광복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로 합니다. 그 한인애국단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그 이름 윤봉길 의사가 나오죠. 한인애국단은 윤봉길은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자, 일본의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데요. 중국의 상하이에서요. 왜 일본 왕 생일 파티를 중국에서 할까요? 바로 이때 일제는 대한제국을 침략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중국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전투를 벌이죠. 중국의 상하이라는 도시를 침략하는데요. 일본이 이깁니다. 일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일제는 전승 기념 파티, 즉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파티와 더불어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상하이에서 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높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흥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결행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윤봉길 의사는 2개의 폭탄을 준비합니다. 한 손에는 물통과 같이 생긴 폭탄이고요. 한 손에는 도시락 모양의 폭탄입니다. 우리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윤봉길 의사는 흥커우 공원에서 파티에 참석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흥커우 공원에서 파티에 참석하니 자기가 마실 물과 도시락은 알아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폭탄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통 모양의 폭탄 1개와 도시락 모양의 폭탄 1개를 준비하죠. 그래서 물통 모양의 폭탄은 의거를 결행하는 데 쓰고요.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흥커우 공원에서 물통 모양의 폭탄을 던져 많은 적군대의 장교들을 죽이고 자결하려고 했으나 준비해간 도시락 모양의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불발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잡히고 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싸우던 독립군을 모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라고 하죠. 자, 국민이 주권이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춥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에 지닌 의미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윤봉길을 보내는 김구의 마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이 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봉길은 자기 시계를 나에게 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은 저의 시계는 비싼 건데 저는 앞으로 1시간 뒤에 흥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자결할 것이니 저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비싼 시계를 쓰십시오 라고 하고 바꾸자고 한 겁니다. 나는 김구 선생님, 나는 목이 맨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윤구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윤봉길 의사의 마음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